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에도 나름의 고초가 많았지만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제 자신으로 태어나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고생을 또 겪고 싶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제 자신이 참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30년 전통의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시작하셔서 엄마가 이어받은 가업이었죠. 저희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손님의 머리를 손질해 주시던 분이셨어요. 그 시절에는 흔치 않은 여성 자영업자셨죠. 엄마는 할머니께 배운 전통 머리 손질법에 현대적인 미용 기술을 접목하셨고 동네에서 꽤 유명한 미용실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런 미용실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수건을 개고 샴푸 거품을 내는 법을 배웠죠. 점차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고 롤을 말고 드라이를 하는 일도 하게 되었어요. 은지야,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너는 무슨 공부를 하고 싶니? 저는 미용실이 좋은데요. 아니야, 넌 공부도 잘하고 손재주도 좋으니까 더 큰 꿈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엄마, 전 정말 미용일이 좋아요. 이것도 멋진 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엄마는 제가 더 큰 꿈을 가지길 바라셨지만 저는 미용실이 좋았어요. 특히 결혼식을 앞둔 신부들의 웨딩 메이크업을 할 때면 가슴이 설렜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제가 만들어준다는 게 너무나 보람찼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엄마의 걱정은 더 커졌어요. 제가 전교 10등 안에 드는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은지야, 이왕이면 대학 가서 경영이나 디자인을 공부하면 어떨까? 나중에 미용실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엄마, 저는 실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손님들이 제 솜씨를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미용 말고도 할 수 있는 좋은 직업들이 많지 않을까?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보여드릴게요. 미용실도 얼마든지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대학 진학 대신 미용학원에 등록했고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끝내 아쉬워하셨지만 제 의지를 존중해 주셨죠. 할머니는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우리 은지가 가업을 잇는다니 얼마나 좋으냐. 이제 3대째 이어지는 미용실이 되는구나. 할머니, 제가 열심히 배워서 더 멋진 미용실로 만들게요. 그래, 내가 잘할 거야. 할미가 젊었을 때부터 보면 내 손놀림이 범상치 않았어.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어 막 본격적으로 미용실 일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 엄마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한밤중에 걸려온 병원에 전화를 받던 그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은지 씨 맞으신가요?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네. 지금 엄마 상태가 어떠신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오른손이 마비되어 더 이상 미용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었죠. 한순간에 저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된 거였어요. 은지야, 미안해. 이제 내가 학교도 못 가게 생겼구나. 게다가 이 나이에 미용실 책임자라니 미안해서 어쩌니. 엄마,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엄마랑 할머니한테 배운 게 많잖아요. 하지만 내가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 걱정이구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직원 언니들도 있고 단골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제 다짐처럼 쉽지 않았어요. 20살 새내기 원장을 의심스러워하는 손님들이 많았고 경험 많은 디자이너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죠.
첫 달에는 단골 손님의 절반 이상이 다른 미용실로 떠났어요. 어머니는 언제 오시나요? 아가씨한테는 머리 못 맡기겠는데.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경력도 없는 애한테. 손님, 저 어릴 때부터 이 일 배웠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매일 밤 미용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유튜브로 새로운 커트 기법도 배우고 주말이면 선배님들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조언도 구했어요. 특히 웨딩 헤어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했죠. 언니, 웨딩 촬영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커피 심부름이라도 할게요. 은지야, 너 미용실은 어떡하고? 평일엔 미용실하고 주말에만 올게요. 웨딩 메이크업을 꼭 배우고 싶어서요. 그렇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 손기술을 알아봐 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웨딩 촬영장에서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죠. 역시 3대째 하는 솜씨가 다르네. 어머니보다 더 섬세한 것 같아. 은지 씨가 해준 머리 사진 보고 왔어요.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요즘 젊은 감각에 전통적인 기술이 더해져서 그런가 손님들 반응이 아주 좋아.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용실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 인테리어를 맡아 작업하다가 우연히 저희 미용실에 들렀던 거죠. 실례합니다. 혹시 원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원장입니다만. 아, 죄송해요. 너무 젊으셔서. 이 건물 리모델링 설계를 맡은 건축사인데요. 미용실 쪽 동선이나 인테리어에 대해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처음엔 업무적인 대화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이런 오래된 건물을 이렇게 세련되게 꾸미다니 센스가 좋으시네요. 특히 이 한옥 느낌을 살린 인테리어가 독특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분위기를 살리고 싶어서 직접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더 전문적인 리모델링 제안을 해드려도 될까요? 전통 한옥의 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제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도 가업을 이어받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해요. 저는 그의 꼼꼼하고 진중한 성격,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그의 안목에 매료됐고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은지 씨는 그걸 잘 해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건축가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은지 씨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전통이 단순히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전통과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이셨고 시동생 부부는 해외 박사 출신의 엘리트들이었거든요. 미용실이라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하필 고졸 며느리를. 어머님, 제가 비록 대학은 못 갔지만 가업을 이어받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업이라고? 길바닥 미용실이 무슨 가업이라고 시동생 부부처럼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특히 시동생은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이었고 동서는 프랑스에서 경영학 박사를 땄더군요. 두 사람 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저를 무식하다, 고졸 출신이라며 무시했어요. 형수님, 미용실은 프랜차이즈로 확장하셔야죠. 개인샵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파리에서 배운 최신 경영 이론을 적용하면요. 아니, 그보다 이제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업이라 하기엔 미용실이 참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늘 제 편이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저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요. 당신 가족들인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무슨 소리야, 당신처럼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전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제 길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미용실을 토탈 웨딩샵으로 발전시켰어요. 헤어, 메이크업뿐 아니라 드레스, 촬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웨딩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찾아 한 것 같아요. 남편이 건축 설계를 전공한 덕분에 함께 독특한 콘셉트의 웨딩샵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전통 한옥을 개조해서 모던한 감각을 더한 웨딩샵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가게가 잡지에 소개됐어요. 당신 아이디어였잖아. 한옥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 역시 당신은 잘해낼 거라고 했잖아. 우리 둘이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죠. 그렇게 제가 성공하자 시댁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제가 한옥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이 근무하던 대기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임원들을 대거 교체한 거예요. 동서가 다니던 회사도 합병 과정에서 임원진 개편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자리를 잃게 되었죠. 참 사람 일은 모른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형, 사실 우리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인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게다가 파리에서 와이프가 공부할 때 든 비용도 그렇고. 둘 다 임원으로 일했다며? 그동안 충분히 갚을 수 있었을 텐데. 월급은 좋았지만 체면도 있고 와이프 때문에 무리해서 산 집이랑 차값, 생활비를 빼고 나면 사실 힘들었어. 알고 보니 그동안의 호화로운 생활이 전부 대출로 연명한 것이었더군요. 해외 박사 학위를 위해 받은 대출도 제대로 갚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해온 거였어요. 은지 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언니를 무시하고 얕봤던 거 정말 죄송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저 5억 정도만. 5억이요? 그렇게 큰 돈을 무슨. 학자금 대출이 2억이 넘고 생활비 대출이랑 카드값까지 하면 그 정도는 필요해요. 쩔쩔매는 시동생 부부에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난 도와줄 수 없어. 그동안 은지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내 마누라가 은지한테 어떻게 하는지 너도 봤잖아. 시어머니도 이제야 현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내가 잘 못 봤다. 잘못 봐도 한참 잘 못 봤어. 겉만 번지르르한 게 다가 아니었구나, 은지야. 이제야 내가 얼마나 현명한 며느리인지 알겠어. 어머님, 내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 것을 창조해내는 걸 보니 내가 그동안 많이 편협했던 것 같구나.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었어요. 물론 제가 변한 것은 없었지만 이제라도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시동생 부부는 결국 집과 차를 처분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동서는 결국 프랑스로 다시 떠났고 시동생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욱 열심히 사업을 확장했어요. 한옥 웨딩샵은 입소문이 나서 예약이 1년씩 밀릴 정도가 됐죠. 한복 드레스라는 새로운 시도도 큰 호응을 얻었고요. 여보, 우리 지점을 내볼까요? 좋지. 당신이 가진 전통 미용 기술과 현대적 감각이면 충분히 성공할 거야. 이번엔 전통 가옥을 개조한 뷰티센터는 어떨까요? 그렇게 또 저희는 새로운 도전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지금은 3호점까지 오픈했고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K-뷰티 센터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직원만 50명이 넘는 중소기업 대표가 됐죠.
특히 기쁜 건 엄마가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저와 함께 매장 곳곳을 다니시며 전통 미용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미용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좋아지셨다는 것에 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은지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 몰랐어. 엄마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일하자. 엄마가 가진 기술도 알려주고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엄만 뭐든지 할 수 있어. 업계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우리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인정을 받아 각종 상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는 전통 계승 발전 공로상도 받았답니다. 요즘은 제 사업 경험을 살려서 전통 미용 관련 강의도 하고 있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더 값진 자산이 되었죠. 남편의 설계 사무소도 저희 매장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면서 더욱 성장했어요. 전통 건축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독특한 영역을 개척했죠. 이제는 전통 가옥을 개조한 상업 공간 설계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여보, 당신 인터뷰 기사 봤어요. 한옥의 새로운 변신을 이끄는 건축가라네요.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평범한 건축사였을 거야.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야. 우리가 서로를 발전시켜 준 것 같아요. 전통이 현대와 만나 시너지를 내듯이요. 저희 아들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건축과 미용 두 분야 모두에 관심을 보여요. 학교 미술 시간에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림을 그려와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며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왠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고 기특하고 흐뭇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멋진 가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뭘 하든 엄마는 응원할 거야. 근데 작은 아빠처럼 외국 가서 공부하고 싶기도 해요. 좋아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해. 엄마랑 아빠는 내가 무얼 하든 응원할 거야. 알겠어요. 전통이랑 현대를 섞어서 더 멋진 걸 만들어낼 거예요. 시아버지는 늘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손자의 이런 모습을 보시며 더욱 기뻐하세요. 은지야,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 것을 창조해내는 너를 보면 내가 다 뿌듯하다. 아버님 과찬이세요. 아니냐,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변화를 만들어냈잖니. 이제는 손자까지 너희 부부의 장점을 다 물려받은 것 같아. 얼마 전에는 참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 방송국에서 사라져가는 전통 미용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제안이 왔더군요. 할머니 때부터 3대에 걸친 저희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요.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머님의 혁신, 그리고 은지 씨의 현대적 재해석까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해서 살아있는 문화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위나 스펙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오래된 것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 경우처럼 전통 미용실의 가업을 이어받는 게 처음에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길을 믿고 꾸준히 걸어가는 거랍니다. 꿈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힘들고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하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